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에는 직선을 만들어 써야 되겠죠. 그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중학교 때는 얘를 1차 함수라고 배우기도 했어요. 1차 함수라고 배우기도 했는데 똑같은 형태의 식을 우리 공통수학 2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선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구해온다가 기본적인 테마야. 그래서 직선은 두 가지 정보를 구해온다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고요. 두 번째는 점.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씩 가볼 때 직선의 기본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본꼴이라고 부를게. 그래서 y는 ex라고 되어 있으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게 기울기야.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이 0,0으로 항상 지나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예요? 2라고 써 있겠죠? 그러면 3,4를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해볼게요. 근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원점을 지나가는 요 모양입니다. 그치? 그럼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어? 0,0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질문 3,4를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0,0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다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y는 ex의 기본꼴을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시켰겠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지? 그래서 y는 2 가로 열고 x-3 플러스 4의 형태를 띄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 관점으로 풀 거야. 중학교 때처럼 y는 2x 플러스 n인데 얘가 3,4를 지나니까 집어넣어서 풀겠다라는 관점은 이제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풀리는 유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방정식을 구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요 생각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약속 한번 할게요. 알겠지? 네. 어떤 직선이 있어요. 우리가 기울기라는 식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게요. 이게 뭐냐면은 델타가 변화값이야. x의 변화값, 즉 x의 변화량. 그러면은 위에 있는 y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에는 점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에는 점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x1, y1이라고 부를게요. 두 번째 점을 x2, y2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 해석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있습니다. 즉 변화량이라는 것은 차이값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x의 차이값 분의 y의 차이값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차이값이라는 건 변화량이라는 건 비율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따와도 늘 똑같은 비율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울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x2-x1분의 y2-y1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점 두 개를 자기 편하게 아무거나 따와도 무방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직선이라는 건 질문이 딱 두 가지야. 기울기를 알려주고 지나는 점을 물어보든가 지나는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를 물어보든가 그리고 두 개를 다 알려주고
제3의 질문을 하든가. 제3의 질문을 한다는 건 고난도겠죠.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부터 다 맞춰 나가야지 고난도를 풀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생각은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지나는 점을 알려주고 기울기를 질문하든가, 기울기를 알려주고 지나는 점을 알려주든가, 이렇게 막 기본적인 테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번호 1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번호 1번. 자, 두 점 마이너스 7,2랑 3, 마이너스 4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은 평균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인 직선을 만드세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 y는 마이너스 3x라는 기본꼴의 직선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몇 컴마 며칠 지난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기본꼴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겠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빼기 1이라는 형태의 방정식을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요 생각 불편하더라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중학교 때처럼 그냥 식 세우고 집어넣어가지고 n가 찾겠다 그렇게 풀지 말라고. 알겠죠? 네.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문제 번호 3번으로 가볼게요. 세 점 A라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라는 점 3, 마이너스 3 C라는 점 마4, 5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고, 자, 무게중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3분의 다 더하기, 3분의 다 더하기로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다 더하기, 3분의 다 더하기라는 무게중심이라는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1, 3분의 1이야. 저 점을 지난데. 근데 x축의 수직이다라는 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죠. 근데 자, 이렇게 들어가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커지겠지. 이건 알겠어. 그럼 이렇게 딱 들어가는 x축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건 기울기 성분이 없어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하다 라는 직선은 x값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x값만.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할게. 이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이다. 이렇게 들어갔어. y축의 수직이다. 그럼 이거는 y 성분만 쓰면 돼요. 그래서 y는 3분의 1. x축의 수직이다. x 성분만 쓰면 되겠죠. y축의 수직이다. y 성분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해도 해요. 마이너스 1, 3분의 1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다. 그래도 이렇게 노란색 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우리가 도형이라는 건 점들의 모임이라고 불러도 돼요? 점들의 모임? 그러면 이 점은 몇 컴마 몇이야? 3,0. 이 점도 3, 어쩌고 3, 어쩌고 3, 어쩌고 3, 어쩌고라는 점들의 모임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은 x는 3인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유형 3번이 x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x축의 수직이다, y축의 수직이다, 둘 다 같은 표현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직선의 표현법은 지금처럼 각 성분만 쓰면 되겠다. 이것도 좀 특이한 유형이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5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는 답을 쓰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적 해석, 기하적 해석을 어느 정도는 좀 표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을 보니까 x가 2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이런 두 직선이 있겠죠. 그럼 이 직선의 교점을 몇 컴마 몇이라고 불러요? 2 컴마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직선의 교점은 2 컴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질문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몇 도? 90도. 90도를 2등분한대. 자, 90도를 2등분한대. 그럼 몇 도로 빠져나가? 45도로 빠져나갑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직선은, 저 노란색 직선은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 기울기랑 지나는 점. 근데 지나는 점은 몇 컴마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 2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나한테 이제 물어본 게 뭐예요? 기울기가 뭡니까? 를 질문 받은 거야.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야. 근데 직선에서 기울기는 점 두 개를 아무 데서나만 따오면 된다 그랬죠. 내가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를 따왔어. 그럼 요게 x2 마이너스 x1이죠. 그럼 요게 y2 마이너스 y1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가 보여야 돼. 탄젠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y가 삼각비에선 탄젠트 값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젠트 값이 기울기다가 아니라 기울기의 정의를 따라가 보니까 그 값이 탄젠트 값과 늘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를 질문 받았을 때 각이라는 정보가 오픈되면 탄젠트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겠다. 왜? 그 값이 늘 똑같을 거니까. 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45도죠. 45도의 탄젠트 값 얼마?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y는 x라고 하는 기울기가 1인 기본골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2. y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생각을 기본골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y는 x-2 빼기 1, 즉 y는 x-3이라는 직선이다 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x 빼기 3 정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십시오. 2분의 9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2로 가볼게. 자, 유형 2 문제 번호 6번. 두 점 4,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 어쨌든 두 점이 오픈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 뭐랑 뭐가 있다 그래야 되겠지? 기울기랑 점. 근데 점은 오픈됐어. 그럼 뭐만 찾아오면 돼? 기울기만 찾아오면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은 x2-x1분의 y2-y1으로 구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차이값, y의 차이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뭐 점은 아무거나 따올게. 그래서 y는 2분의 1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y는 2분의 1 가로 열고 x-4 플러스 1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y는 2분의 1x 빼기 1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런 직선이 a, -5, 6, b가 지나간대. 그래서 이 직선에 a, -5가 있고요. 이 직선에 6, b가 있습니다. 대입해서 성립시킨다. 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2분의 1a 빼기 1 b는 2분의 1 곱하기 6 빼기 1 해서 a값, b값을 구하면 되겠다. 계산이니까 뺄게. 하나 넘겨볼게요. 그래서 유형 2는 기울기를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 x2-x1분의 y2-y1으로 기울기를 구하겠다. 요거를 물어보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상이 있으니까 10번으로 체크해 볼게. 10번 하나 풀어볼게요. 아니지?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A라는 점이 5,1에 있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8 위에 있어요. 그러면 뭐 요게 5,1 있고 요게 요렇게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X축 위에 있는 점 P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AP-BP의 절대값에 최대일 때 AP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AP의 길이. 네? 그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P라는 녀석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 그랬을 때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A 더하기 B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는 크고 나머지 한 변보다는 크고 두 변의 차는 나머지 한 변보다는 작다 라고 써있죠.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지금 우리가 질문을 받은 게 뭐예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변의 차야. 그치? 그럼 이 두 변의 차는 나머지 A, B보단 항상 작을 것 같아. 삼각형이 된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조금 옮겨져도 삼각형이야. 그러면 AP에서 BP를 뺀 길이는 항상 AB보다는 작을 거야. 그치? 뭔가 AB가 떠올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스페셜한 위치는 딱 여기야. 어떤 위치? 직선이 되는 위치. 그 얘기는
요 길이의 차는 AB랑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점 P가 요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위치들에 가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항상 AB보다 요만큼 작습니다. 근데 스페셜하게 딱 여기 와 있을 때에만 AB의 길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길이는 뭐랑 똑같다? AB랑 똑같다. 그럼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AB의 연장선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AB를 직선으로 만들어서 X축과 만나는 점, 즉 X절편에 위치하고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A 5,1과 B 마이너스 1,8의 직선을 만들라는 문제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빠르게 구하면 x2-x1분의 y2-y1 7분의 마이너스 7이즈 마이너스 1이야. 그래가지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5,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1로 마무리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x축과 만나는 점 is y에다가 0 집어넣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x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P라는 점이 6,0 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 유형 3번 문제 번호 11. 얘는 직선의 방정식의 스페셜한 형태예요.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 얘를 A, 0이라고 부를게요. 얘를 0, B라고 부를게요. 잠시만요. 네, 그럼 이게 어쨌든 X절편도 점이죠. 그러니까 Y절편도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의 관점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기울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나는 점을 0, b라고 읽어볼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양변을 b로 나눠볼게. b로 나누면 b분의 y는 a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넘겨볼게. 그래서 절편이 오픈됐을 때의 직선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좀 독특한 스페셜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절편의 스페셜한 케이스를 알고 있으면 그냥 얘를 한 번에 쓰면 돼. 근데 내가 3년 있다가 이 문제를 딱 받았어. 내가 이 방정식을 까먹었어. 그럼 그냥 스탠다드하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 알려줬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써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해요. 근데 독특한 모양이니까 이 모양으로 쓰면 조금 문제가 편하게 해석되게끔 디자인되어 있겠지. 그래요? 물론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해석해도 충분해. 하지만 알고 있다면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절편이 오픈됐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형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요거는 조금 독특하니까 모양을 따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번호 11번. x절편이 5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야.
5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냥 쓰면 돼. 얘가 2k, k를 지난다. 아, 얘가 2k, k를 2k, k를 지난다. 그럼 이 식만 풀면 되겠죠. 양변 10으로 곱할게. 10으로 곱하면 10으로 곱하면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네. 알면 조금 빠르게 가는 거고, 모르면 원, 투, 요식 한 번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풀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중이 크진 않아. 하지만 알아두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14번이 딱 그 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식이 14번 식이 x 플러스 ay는 2a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x절편 y절편이 오픈됐을 때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야. 여기 유일하게 변수 아닌 상수 하나 있죠. 여기 얼마에 써 있어요?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직선을 절편을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 부분을 얼마로 맞춰주면 돼? 1로 맞춰주면 되겠지. 즉 이 식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 2a로 나누면 되겠다. 그 생각 해야 돼. 그럼 2a로 나누면 2a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해석을, 얘가 알려준 게 뭐예요? y절편이죠. y절편이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2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x절편이 얼마라고 써 있어? 2a라고 써 있어. 근데 2a가 양수면 여기 있겠지. 2a가 음수면 여기 있을 거고. 어쨌든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한 상태에서 힌트가 뭐예요? 이 문제의 힌트? 선분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써있죠. 여기가 10이라고 써있는 거지. 문제에서 여기를 2라고 오픈해줬지. 그러면 요 길이만 체크하면 되겠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0제곱 마이너스 4 96이 2a의 전체 제곱과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a가 2a는 루트 9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루트 96? 이거 뭐로 빠져나가니? 4. 고마워. 4 루트 6. 그러면은 a는 2루트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문제에서 양수 a라고만 했으니까 또 음수 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x절편, y절편을 알고 있었을 때의 스페셜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로 맞춰주자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4번 문제 번호 15번 가볼게. 점 ABC가 일직선에 있다. 하나의 직선에 점 A 마이너스 7, K가 있고요. 점 B 마이너스 K, 3이 있고요. 점 C 8, 6이 있습니다. 한 직선의 점 3개는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기울기가 같아. 한 직선이잖아. 한 직선이니까 어떤 점을 따오더라도 기울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점 3개, 풀이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같다. AB의 기울기랑 AC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가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AC의 기울기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15분의 6-k야. 그러면 BC의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그래서 8 플러스 k분의 3. 이 두 개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로 계산을 할게. 그러면은 6-k 8 플러스 k가 45랑 똑같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 정리하면 헷갈려. k 빼기 6이라고 쓰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게.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빼기 8에 48 플러스 45 0.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 0 3 1 뿔만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세요.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요. 네, 마3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일직선 위에 점색이 어떻게 풀었어요?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2-x1분의 y2-y1.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특별하게 체크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 볼게요. 유형 넘겨서 문제번호 18번 가보겠습니다. 점 A가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서 점 A를 지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도형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간식의 방향으로 읽으라고요. 그래서 쓸 때 ABC라고 써도 되고 ABC라고 써도 되고 ABC라고 써야 돼. 어쨌든 이 세 개 중 하나 써야 돼. 간식의 방향으로 도형을 읽어야 돼요. 알겠지? 왜 그 얘기를 먼저 하냐면 지금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5고 마이너스 7,0이고 지금 5, 마이너스 2라고 좌표값이 찍혀 있을 때 이거를 그리겠다고 X축, Y축 디테일하게 잡지 말라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그냥 도형을 읽을 때에는 그냥 반식의 방향으로만 체크를 해줘요. 오케이? 이렇게 놓은 녀석이 꼭지점 A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생기겠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D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삼각형 A, B, D의 넓이랑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어때야 돼요? 똑같다는 얘기겠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지금 내가 비율을 깨버리긴 했어. 좀 더 극적으로 깨버릴게. A, B, C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그 높이랑 A, D, C의 입장에서의 높이는 어떨까? 같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깨져 있는 걸 내가 BC를 이렇게 평평하게 돌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BC를 평평해 놨을 때 이렇게 틀어졌잖아. 틀어져서 이렇게 잘라 들어갔지만 어쨌든 ABD의 높이 개념과 ADC의 높이 개념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넓이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이제 밑변밖에 안 남았어. 밑변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했다는 얘기는 두 개가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높이 개념이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밑변 개념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즉
요 D라는 점이 BC의 중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중점은 두 값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중점은 두 값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3, 5를 지나는 직선을 만드세요 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라고 쓸 수 있겠죠. 미안해. 왜 예로 계산해? 미안해. 예로 계산해야죠. 미안해.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 마3 그리고 지나는 점 마일, 마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빼기 1로 마무리 시킬 수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각이 돼요? 네. 20번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형 6번에 자, 문제 번호 22번 써 있을 때 ax 플러스 by 빼기 c는 0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직선의 일반형으로 표현한 거야. 일반형은 해석하는 게 힘들어.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는 하고 쓰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독립적으로 써 있는 이 녀석을 y 절편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기울기. 뒤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y 절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힌트가 a 곱하기 b가 얼마래요? a, b가 양수, ac가 음수. a, b가 양수란 얘기는 같은 부호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 b로 나눠도 같은 부호니까 양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네. a, b는 같은 부호야. ac가 다른 부호야. 그럼 bc도 다른 부호겠죠.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분의 c도 다른 부호니까 음수라고. 그래서 y절편도 음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y절편이 음수인데 기울기도 음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개형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다. 괜찮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직선의 개형도 물어봤고 아마 공통수학 1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도 물어볼 거야. 똑같이 파악합니다.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만 체크해 두겠다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23번 해볼게요. 23번. 네. 23번. 자,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얘를 0이라고 부를게. 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있을게. 그러면은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직선도 어쨌든 직선이죠. 직선인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직선이 아니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탄생한 직선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직선의 특징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어떤 관계로 만들어진 직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어떤 관계성으로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걔를 더하기 k는 0이라는 구조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일 거고 얘가 a-x b-y c-의 구조를 띠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얘가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어쨌든 이 폼이 직선의 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어떤 관계성으로 만들어진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조금 웃긴 게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이야. 지금 자 1번 직선 뭐 3x 플러스 4y 빼기 1은 0 2번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더하기 3은 0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어. 그러면 3x 플러스 4y 빼기 1 더하기 k 가로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더하기 3은 0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머릿속을 싹 다 지워. 싹 지워. 딱 이렇게 나왔어. 그냥 이렇게 딱 줬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똑같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99.9% 정답이야. 0.1%는 오답이 된다는 소리죠. 그 오답이 뭐냐면 이 기호적인 한계성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읽으면 얘도 만들 수 있고 얘도 만들 수 있고 1번 직선도 만들 수 있고 2번 직선도 만들 수 있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점만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얘 2번 직선 1번 직선 얘 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1번 직선까지는 표현이 돼요. k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순수하게 2번 직선을 만들 수는 없어요. k에다가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식이 2번 직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9.9%라는 거야. 질문을 1번 직선이 있어요. 2번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야. 알겠지? 이렇게 써.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다 돼. 모든 게 다 돼. 설정상. 오케이? 근데 질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줬어. 이렇게 주면 해석을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라고 하긴 할 거야. 하긴 할 건데 이 기호적 한계 때문에 유일하게 퓨어한 2번 직선을 표현할 수는 없어. 그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석은 둘 다 똑같이 할 거라고. 1번 직선, 2번 직선 교점 어떻게 들어가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도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써 있으면 순수한 2번은 못 만들어요. 그건 알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순수한 1번은 만들 수 있어. 0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지만 순수한 2번은 못 만든다. 그 차이는 알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유형 7번으로 가볼게. 유형 7번. 문제번호 25번 가볼게요. 문제번호 25번. 칠판 봐요. 문제번호 25번. 직선 4k 플러스 1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y 빼기 2k 빼기 5 0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 p를 지납니다. p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k 값에 관계없이 k 항등식으로 읽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x-2y 빼기 5 더하기 k 가로 열고 4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다 라고 쓸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이걸 k 항등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직선이 되는 거고 얘가 2번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점이라는 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겠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공통수학 2 직선의 방정식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야. 힌트는 공통수학 1 항등식에서 줬어. k 항등식이라고. 하지만 해석은 공통수학 2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처럼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x-2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과 4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라는 점에 교점을 구하겠습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저 연립해서 빠지는 건 뺄게요. 저거 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x가 y가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냥 보는 눈만 키웁시다. 오케이? 28번과 29번 두 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8번과 29번. 지금 29번을 보니까 점 AB가 2x 마이너스 y 빼기 3은 0 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 빼기 3은 0이니까 b를 2a 빼기 3이라고 읽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a x 마이너스 2b y는 6이 항상 지난다. 그러면은 미지수 a, b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읽어져요. 저는 ax 빼기 2by는 6이 항상 지난데, 그 얘기는 a랑 b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라고 읽어질 수 있겠지. 근데 a랑 b 모르는 거 두 개로 풀래? 하나로 풀래? 하나로 푸는 게 좋겠죠. b 자리에 2a 빼기 3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ax 마이너스 2a 빼기 3 y 빼기 6은 0 이렇게 읽어볼게. 근데 a라는 녀석의 관계없이라고 얘가 읽어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a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a 항등식으로 다시 한번 변형시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식이 여기 a 있고요. 여기 a 있으니까는 6y 빼기 6 더하기 a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A란 녀석에 관계없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얼마? 4 Y가 얼마? 1 우린 얘를 몇 컴마 며칠 지난다라고 읽어요? 4,1을 지난다 라고 읽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29번 같은 문제는 뭔가 딱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걸 그냥 수학적인 기본적인 마인드 미지수 두 개로 풀래 하나로 풀래 하나로 풀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에서 다음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A, B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라고 읽어지기만 하면 돼요. 항상 지나는 점, 관계없이 지나는 점. A가 3이든 5든 7이든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라고 해석했을 때 아 이게 항등식으로 읽어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눈만 키워놓으면 답 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A, B에 관계없이 이렇게만 써 있어도 정답률이 꽤 높아졌을 거야. 근데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조금 버벅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눈을 조금만 더 키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하나 더 해볼게요. 유형 8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 자, 문제 번호 30번 가보겠습니다. 직선 EX 마이너스 Y 플러스 4 0이고요. MX 플러스 Y 빼기 2M 플러스 2는 0 2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n값을 구하십시오. 여기 볼게요. 얘를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부를게. 1번 직선은 지금 뭔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죠. 쟤는 다 그려놓을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려보자. 2x 더하기 4니까 한 요런 쏘리 2x 더하기 4니까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뻗어나갈 거야. 그치? 자, 얘를 볼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빼기 2라고 써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직선에서 x 앞에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울기를 담당하는 어떤 요소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빼기 2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거야. y는 마이너스 mx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2 y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2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읽으면 돼? 2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읽으면 돼. 즉 2 컴마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2사분면과 만날 거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요 녀석보단 조금 가파라야지 만나죠. 그리고 요것보단 조금 완만해야 만나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유야? 네. 자, 그럼 얘는 x, y절편이죠. y절편 얼마 집어넣으면 돼?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건 x절편이죠.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4라는 녀석을 사실은 0,4라고 읽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라는 건 사실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 점은 2, 마이너스 2라고 2,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요 녀석이 기울기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요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이라는 기울기가 음수 경향성이니까 마이너스 3보단 조금
완만한 게 큰 거야. 그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수식적인 질문에 의해서 2분의 1보다 큰 m이 3보다 작다 라고 답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 유형을 풀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직선을 좀 이런 느낌으로 풀어봤어. 쭉 그렇게 1시간 넘게 풀어오니까 이 문제가 좀 자연스럽게 읽혀야 돼. x 앞에 있는 기호가 뭘 담당한다? 기울기를 담당한다. 그래서 모양을 요것처럼 써야지. 얘를 읽었는데 이렇게 안 쓰면 우리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읽으려고 그렇게 따라온 거야. 여기까지 써지니까 마이너스 mx라는 직선이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2 무조건 지나는 점 2, 마이 2, 마이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죠. 요렇게 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34번 풀고 10분 정도 쉬어 보겠습니다. 34번